남편을 떠나보낸 뒤 정미자의 하루는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밥을 쥐어도 젓가락은 허공만 맴돌았고 텔레비전은 켜는 것보다 끄는 일이 더 많아졌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조용히 벽을 타고 넘어가는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희정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저희가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요. 집이 계속 어수선해요. 이번 주는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짧고 단정한 말투.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차가운 말 뒤에 숨은 칼날을 보았다.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짐이 되는구나.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숨을 꾹 참았다. 묻지 않기로 했다. 묻지 않으면 아플 이유도 없으니까. 그날 저녁 아들 민우에게도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같이 하면 돼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가슴에 가볍게 닿았지만 이미 굳어진 마음은 쉬 열리지 않았다. 며칠 뒤 주말 아침. 커다란 상자들이 집 앞에 줄지어 있었다. 아들은 상자를 펼치고 며느리는 정리를 시작했다. 부엌, 보관, 겨울옷. 볼펜 끝이 라벨 위를 또박또박 지나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속삭임. 그건 따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의미를 묻지 않았다. 그냥 버텼다. 임시 보관. 그 짧은 네 글자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 내 물건들이, 내 추억들이.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데리고 차에 태웠다. 군산 방면 표지판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어딘가 익숙한 길이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마지막 안식처. 요양원. 마음속에선 이미 끝을 보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며칠이 조용히 흘렀다. 하루는 길었고 밤은 더 길었다. 텅 빈 집에서 시간은 더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이미 내가 아니었다. 웃음을 잃은 얼굴, 눈가에 드리운 그림자, 붉게 충혈된 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조금은 두려워졌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거대해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집안 곳곳에 남은 남편의 작은 흔적들이 나를 짓눌렀다. 그의 낡은 안경, 책상 위의 만년필, 그리고 결혼기념일에 그가 선물해준 작은 자개 보석함. 뚜껑을 열자 손때 묻은 단추와 접어둔 편지 봉투가 보였다. 닫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손바닥에 남은 빗살이 오래도록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들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붙잡고만 있었다. 붙들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마음은 더욱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동안 내가 왜 웃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던가? 아니, 웃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믿어버렸다. 내 삶은 이미 끝났다고. 그날 오후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묵은지 한 통을 발견했다. 2해를 훌쩍 넘긴 묵은지. 숨이 푹 죽고 붉은 빛이 깊었다. 도마에 올리자 칼끝이 잠시 멈칫했다. 매운 향이 코끝을 스쳤다. 손끝에 오래된 소금기가 남아 끈적거렸다. 잘게 썰어 냄비에 지글지글 끓였다. 밥때가 아니었지만 한 그릇을 덜어 조용히 앉았다.
첫 숟가락이 목을 지나갈 때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 김치찌개는 참 깊고 따뜻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녀딸도 맵다면서도 할아버지에게 씻어달라며 숟가락을 놓지 않던 모습이 선명했다. 남편은 찌개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살짝 열고 냄새를 맡곤 했다. 그 표정이 스치자 젓가락 소리가 방 안을 더 또렷이 올렸다. 이제는 놓아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묵은지 한 숟가락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삶은 계속되는 거였다. 그날 늦은 오후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21번 고르고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엄마 요즘 마음이 자꾸 무거워. 너희한테 괜히 짐 되는 것 같아. 고향 군산에 요양원이 있잖니? 거기로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해. 내 말을 들은 민우의 숨 고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봐요. 민우는 차분하게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 한쪽에 결심을 세워둔 뒤였다. 엄마는 괜찮아. 너가 바쁜 거 알아. 나도 내 자리에서 조용히 지내볼게. 그냥 네 걱정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통화를 마치자 방 안 공기는 더 묵직해졌다. 괜히 말했나 후회도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편의 유품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정리해야 했다. 잊어야 했다. 그래야만 내가 살 것 같았다. 며칠 뒤 며느리 희정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저희가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요. 집이 계속 어수선해요. 이번 주는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깐 멍하니 서 있었다. 준비하는 일, 대체 뭘 준비하는 걸까?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나는 벽시계를 한번 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차가운 말이 내게 하는 말을 다시 곱씹었다.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짐이야. 오지 마.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엄마, 우리 같이 하면 돼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가서 엄마 집 정리 좀 도와드릴게. 나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러자고 했다. 그래, 한 번쯤은 꺼내보자. 붙들고만 있는다고 마음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주말 아침 초인종이 울렸고 커다란 상자들이 복도에 줄지어 있었다. 아들은 상자를 펼치고 며느리는 정리를 시작했다. 서랍 속 오래된 것들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탁자 위에 조용히 쌓여갔고 마음은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 어머니, 이건 사진 앨범이네요. 연도별로 나눠서 라벨 붙일게요. 엄마, 부엌은 무거운 게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마. 무거운 건 내가 할게. 볼펜 소리가 방안을 가로질렀다. 볼펜 끝이 라딜 위를 또박또박 지나갔다. 사진은 이쪽. 기념품은 별도로 모을게요. 글씨가 자리를 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포장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대화는 짧았다. 문틈에 스치는 속삭임이 몇 번 틀렸다. 그건 다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아플 이유도 없으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나는 물 한 컵을 천천히 비우고 메모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임시 보관. 그 짧은 네 글자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임시 보관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내 물건들, 내 추억들, 내 삶의 조각들이 담긴 저 상자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춥지, 엄마? 아들은 내 목도리를 고쳐매 주었다. 며느리가 얇은 장갑을 벗고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손잡아 드릴게요. 괜찮아. 고맙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렸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붙었다. 군산방면 표지판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어딘가 익숙한 길.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었다. 요양원. 마음속으로 그 두 글자를 되뇌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하는 건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버스 정류장, 문연 빵집, 이른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 눈앞에 스쳤지만 마음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곧이어 민우가 말했다. 좀 있으면 도착해요. 어디냐고 묻고 싶었지만 오늘은 묻지 않기로 했다. 히터 바람이 발끝을 지나가며 몸이 조금 풀렸다. 나는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숨을 길게 쉬었다. 어젯밤 먹은 김치찌개 온기가 속을 붙들어주는 듯 했다.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당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 당신이 해준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는 정말 운 좋은 사람 같아. 그 말을 떠올리니 어깨가 아주 조금 나려앉았다. 호남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도시는 뒤로 밀리고 들판이 넓어졌다. 은빛 갈대가 바람을 타고 일제히 흔들렸고 겨울 햇살이 낮고 길게 비쳤다. 표지판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마음속 짐도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가보자. 돌아오는 일은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자.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들은 핸들을 가볍게 쥐고 길을 따라갔다. 멀리 빨간불이 보이자 차는 속도를 줄였다. 바람이 더 찰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목도리를 조심스레 펴서 내 어깨에 올려주었다. 나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았다. 고맙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짧은 침묵으로 서로 마음을 밀어줄 때가 있었다. 지금이 그랬다. 창밖에는 낮은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간판, 천천히 걷는 노부부, 문 앞 쓸던 빗자루 소리까지. 어딘가에서 된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스쳐오는 듯 했다. 나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떠보았다. 가슴은 잠깐 흔들렸지만 숨은 더 고르게 이어졌다. 임시 보관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 메모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붙들지 않기로 했다. 먼저 도착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오늘은 눈 앞의 일만 하자.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잠깐 흔들렸다. 이마의 잔주름과 붉게 부은 눈 주변이 오늘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들은 백미러로 내 표정을 살피고 조용히 웃었다. 엄마, 너무 춥진 않죠? 며느리는 무릎 담요를 내 쪽으로 살짝 당겨주었다. 좁은 다리를 건너자 얕은 물이 천천히 흘렀고 하얀 새 한 마리가 낮게 돌다 올랐다. 멀리 빨간 지붕과 파란 차양이 이어졌고 코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바다 냄새가 스쳐갔다. 어쩌면 지금이 모퉁이일지 몰랐다. 돌아갈 수도 조금 더 걸어갈 수도 있는 자리. 나는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웠다. 숨이 조금 고르게 이어졌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차는 천천히 우회전했다.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지나지 않았던 길목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는 말없이 숨을 맞추고 그 길로 조용히 들어섰다. 민우가 깜빡이를 켜고 좁은 길로 들어섰다. 작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와 함께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엄마, 발 조심해요. 팔 잡아드릴게요. 두 사람의 손에 이끌려 몇 걸음 나가자 내 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가 보였다. 간판에는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미자네, 내 고향 부엌.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발을 멈췄다. 미자네, 내 고향 부엌?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먼저 다가왔다. 안에는 환한 얼굴들이 서 있었다. 옛 이웃들, 자주 들렀던 수산시장 상인들, 그리고 친척들. 모두가 손을 흔들며 나를 반겨주었다. 안쪽은 작지만 반듯했다. 깨끗이 닦아둔 가스레인지, 정리된 냄비와 그릇, 깨끗한 작업대. 벽에는 옛 사진과 새만금이 들어서기 전 내 고향 월화산 바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며칠 전 내 방에 쌓여있던 상자들. 그 상자들은 이미 이곳에서 풀려 제자리들을 찾았다. 민우가 내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 놀랐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이 많이 우울할 땐 사람을 만나고 손으로 하는 일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엄마가 천천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부엌이요. 며느리 희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날 통화가 차갑게 들렸지요? 미안해요. 들키면 어머니가 안 오실까봐 꾹 참았어요. 다 어머니를 위한 준비였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임시 보관이라는 메모.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배려였던 것이다. 나를 위한 준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들의 진심이었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오해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며느리 희정이 흰 천에 파란 줄이 들어간 단정한 앞치마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가게 이름은 어머니 이름으로 걸었어요. 메뉴는 간단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작은 반찬 몇 가지. 천천히 어머니 속도로 해요. 나는 앞치마를 내려다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천천히 데워지는 느낌이었다. 선반 구석에서 잔잔한 빛이 비쳤다. 남편이 예전에 선물해줬던 자개 보석함이었다. 열려있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였다. 엄마, 물건 버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리를 옮긴 거예요. 민우의 말에 조용히 침묵했던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제야 알게 됐다. 임시 보관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올 준비였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손을 씻고 앞치마 끈을 묶었다. 김치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칼끝이 김치를 누르는 감각이 손바닥에 또렷이 닿았다. 깊게 익은 냄새가 천천히 퍼졌다. 냄비에 기름을 아주 조금 두르고 파를 먼저 볶았다. 향이 오르자 김치를 넣어 뒤집었다. 물을 붓고 팔팔 끓이고 나니 내 가슴도 뜨거워졌다. 계산대 엎칠판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장난처럼 적어둔 글씨였다. 미잔의 내 고향 부엌.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래, 내 마음도 오늘 여기 자리를 잡자. 국물은 조금 더 진해졌고 공기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 숟가락과 그릇이 닿는 소리 사이로 조용한 말들이 오갔다. 나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고쳐매고
다음 그릇을 준비했다. 오늘의 시작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끓고 있었다. 이 작은 부엌 해서라면 내 마음도 다시 데워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서워질 무렵 냉장고 속 김치통이 비어갔다. 제법 장사가 잘 되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올해는 크게 담그자. 가게를 지키려면 겨울 내내, 아니, 1년 내내 끓일 김치가 필요했다. 목표는 2,000포기였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엄마 이번에 김치를 크게 담그려고 해. 2,000포기쯤 생각 중이야. 엄마, 2,000포기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주말이면 좋겠다. 배추는 어디서 받을까? 근처 도매시장에 알아봐 주세요. 외삼촌 1톤 트럭 빌려서 배추랑 무, 파, 새우젓까지 한 번에 사오면 돼요. 근데 외삼촌이 농사지은 고춧가루는 충분해요?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돼서 충분하지 않아. 지금 알아보고 있다. 고춧가루는 걱정 말고 내가 시장에 연락 넣어 놓을 테니 주는 것만 실어오면 된다. 점심은 내가 준비할게. 뜨끈한 국 하나 끓여 넣으면 되지? 알겠어요. 토요일 새벽에 도착할게요. 알겠다. 그럼 주말에 보자. 조심히 내려와라. 김장날 새벽 뒷마당과 골목 입구까지 비닐을 길게 깔았다. 소금자루와 김치통을 줄 맞춰 세우고 물을 데워 큰 통에 부었다. 시간표를 벽에 붙여놓고 순서대로 적었다. 절이기, 헹구기, 물 빼기, 속 넣기, 통에 담기. 해가 들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고 동네 사람들도 장갑과 앞치마를 챙겨 모였다. 도와주러 온 사람마다 할 일을 나눠 잡으니 상상도 못했던 김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절여진 배추는 산처럼 쌓였고 물에 푹 담가 헹군 배추들을 아들은 큰 채반으로 물기를 빼며 통로를 오갔다. 배추에서 물기가 빠지자 며느리와 동네 사람들은 마늘, 양파, 생강을 갈아 액젓과 새우젓, 고춧가루를 비율대로 섞어주었다. 양념에 찹쌀풀을 풀어 윤기가 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돼지고기 불에 올리고 올게요. 보쌈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바르기만 해요. 한 포기, 또 한 포기. 절여진 배추가 양념 앞에 서면 손이 먼저 움직였다. 속을 채우고 가장자리 잎을 덮어 단단히 포개 통에 눕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손끝은 뜨거웠다. 민우는 날짜와 메모를 쓴 메모지를 붙였다. 채워지는 김치통을 보며 내 마음도 채워졌다. 통마다 붉은 결이 가지런히 앉았다. 해질녘 마지막 통의 뚜껑을 닫자 골목에 환한 한숨이 퍼졌다. 나는 손을 털고 말했다. 여기까지 했으니 겨울이 든든하네요. 민우는 김치통을 들어 냉장고에 옮겼고 나는 날짜와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미잔의 내 고향 부엌의 1년이 김치의 시간표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나는 숙성칸에서 김치를 덜어 올리고 오후엔 김치통에 숨쉬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큰 김장이 끝나자 내 마음도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그 무게가 오히려 등을 떠밀어 주었다. 이 집은 김치로 돈 많이 보시겠어요. 네, 이 집은 김치로 겨울을 건너요. 지나가는 손님의 말에 오늘도 웃음이 마음속에 조용히 피었다. 그날 밤 불을 끄며 생각했다. 우리가 담근 2,000포기, 그 한 포기 한 포기가 사람들의 하루를 데워주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사이에서 다시 따뜻해졌구나. 차갑게 느껴졌던 한마디가 시간이 흐르자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힘든 과정을 거쳐 김장김치를 버무리듯
나는 하루의 걱정을 조용히 헹구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내 작은 부엌에서라면 내 마음도 다시 데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갑게 느껴졌던 한마디가 시간이 흐르자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정미자 할머니의 겨울 준비도 그랬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힘든 과정을 거쳐 김장김치를 버무리듯 우리는 하루의 걱정을 조용히 헹구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끝없이 가라앉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흔한 말보다 작은 손짓, 한 그릇의 따뜻함이면 충분할지도 몰라요. 전화 한 통, 문 앞에 짧은 메모, 끝없는 슬픔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한켠을 조금이라도 데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을 들려주신 정미자 할머니는 함께 땀과 웃음을 보태주신 모든 이웃께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빛이 길마다 조용히 켜지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